안녕하세요. 참치마요 서비스를 만든 팀 디벤저스의 발표자 김태현입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화면과 같이 서비스 소개, 사용한 기술 스택, 팀원 소개, 서비스 시연, 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참치마요 서비스 소개입니다. 사실 저희가 유저에게 제공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서울시에 있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도를 기반으로 근처 화장실의 위치를 알려주고, 더 나아가서 화장실의 개방 시간, 소변기 대변기 수, 장애인 편의 여부 등의 상세한 정보도 같이 제공합니다. 또한 사용한 화장실의 리뷰와 별점 기능으로 화장실에 대한 청결도 여부도 유저들끼리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기획한 의도는 간단합니다. 밖에서 정말 화장실이 급한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고 근처에 개방된 화장실을 찾아가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팀원들도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외출 중에 갑자기 급한데 화장실을 찾지 못해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있었는데, 저희의 그런 페인 포인트가 녹아 들어간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급할 땐 참지 마요라는 문구에서 참지 마요를 저희 방식대로 재밌게 풀어내 서비스 이름 참치 마요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기술 스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엔드는 타입스크립트 리액트를 사용했고, CSS는 테일인드 CSS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UI 요소들의 전역 상태 관리를 위해 리덕스 툴킷을 사용했고, 그것과 별개로 서버로 보내는 API 요청들의 상태 관리는 모두 리액트 쿼리를 사용했습니다. 서비스의 지도는 카카오맵 API를 사용했고, 로그인을 위해 구글, 카카오, 오어스를 이용했습니다. 백엔드는 마찬가지로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Node.js, Express, MySQL, TypeORM, JWT를 사용했습니다. 배포에는 AWS, S3, EC2, RDS, Route 53, 클라우드프론트, 코드 파이프라인을 사용했고요. 추가적으로 프론트엔드, 백엔드 공통으로 프리티어 ES린트를 모듈화해서 컨피그를 수정하여 각 팀원들의 코드 에디터 익스텐션 설정을 따르지 않고 저희 프로젝트 전용으로 코드 스타일링 및 패턴 등을 일치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UI 디자인 툴은 피그마를, 커뮤니케이션은 디스코드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서비스 기능 시연에 앞서 저희 자랑스러운 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이름은 디벤저스로 데브와 마블의 어벤져스를 결합하여 만들었습니다. 팀명의 컨셉에 맞추어서 각 팀원들은 마블의 어벤져스에 나오는 히어로를 하나씩 골라 서로를 호칭할 때 해당 별명을 사용했습니다. 저를 비롯해 민웅님, 예은님, 종환님이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풀스택 포지션을 담당했습니다. 급할 때 화장실을 찾는 저희 서비스 특성상 거의 모든 사용자가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만들었습니다. 서비스 시연도 제 모바일 환경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실제 제 모바일 화면인데요. 여기 보이는 저희 앱 아이콘 실행 시에 이렇게 귀여운 저희 참치 로고가 나오는 스플래시 화면이 먼저 보입니다. 스플래시 화면 이후에는 저희 메인 페이지가 보이게 됩니다. 이제 하나씩 볼까요? 기본적으로 처음 접하게 되는 이 메인 페이지는 화면의 전체 영역에 지도가 디스플레이 됩니다. 첫 실행 시 지도의 위치는 자신이 현재 실제로 위치하는 곳을 중심으로 세팅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에는 저희 로고가 이렇게 참치 마커로 디스플레이 되죠. 그 외에 근처에 화장실이 있다면 이렇게 파란 마커가 지도에 표시됩니다. 지도의 줌 레벨을 낮추게 되면 저희가 생성한 일정 범위에서는 이렇게 화장실이 클러스터링 되어 디스플레이 됩니다. 이 줌 레벨은 서비스의 성능을 위해 일정 레벨 이하로는 줌 레벨을 낮추지 못하게 방지해 놨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이 마커를 자세히 보기 전에 좀 다른 것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도의 상단부에는 검색창이 있고 왼쪽에는 내비게이션 버튼과 현재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버튼부터 눌러보면 왼쪽에서 이렇게 서랍 컴포넌트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로그인이 안 된 유저는 로그인이 가능하고 내가 쓴 리뷰, 화장실 제보하기, 1대1 문의, 버전 정보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안 된 유저의 경우에는 버전 정보를 제외한 다른 버튼은 이용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로그인이 필요하다는 모달을 디스플레이하게 됩니다. 로그인은 조금 나중에 해보는 걸로 하고 우선 그 다음 보여드릴 게 현재 위치 버튼입니다. 지도를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다시 자신이 있는 위치로 옮겨오고 싶다면 해당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다른 영역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자신의 위치로 지도 영역 중심이 옮겨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상단의 서치바입니다. 이 서치바 영역을 누르면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영역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근처 지하철명이나 지역명 등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해당 키워드에 해당되는 화장실 리스트들이 나옵니다. 원하는 리스트를 하나 선택하여 누르면 이렇게 지도 영역이 그 위치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지도에 표시된 화장실의 마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하단에서 이렇게 모달이 팝업되는데요. 모달에는 해당 화장실의 이름, 주소, 리뷰수, 별점 등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또한 모달 위에는 우측에 길찾기 버튼도 있는데요. 이 길찾기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맵 서비스로 연결되어 해당 서비스에서 길찾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시 저희 서비스로 돌아와서 이번 아래에 있는 이 모달에 있는 상세보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상세보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화장실의 상세 정보가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최상단의 헤더에는 화장실 이름, 주소, 뒤로가기 버튼이 있고 그 아래에는 개방 시간, 관리 기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화번호를 누르면 이렇게 전화를 연결할 수 있도록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고요. 그 밑에는 세부 정보 영역도 있는데 이 버튼은 접었다가 펼쳤다가 할 수 있습니다. 펼쳐보면 비상벨, CCTV 유무부터 시작해서 남성용, 여성용 화장실에 대한 아주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대부분은 사실 이건 그렇게 궁금해하는 정보는 아니겠지만 분명 이런 정보에 대한 수요도 있다고 판단해서 저렇게 한 뎁스를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리뷰 영역이 있는데 다른 사용자들이 남긴 리뷰를 아래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만약 리뷰가 4개 이상이면 이렇게 접었다, 펼쳤다 할 수 있는 버튼을 하단에 넣어놨고요. 이제 여기서 글쓰기 버튼을 한번 눌러볼 텐데요. 글쓰기는 서비스에 가입한 유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달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저희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고 아래에는 카카오 구글 로그인 옵션 그리고 로그인 없이 둘러보기 옵션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 서비스에 처음 가입하는 유저라 가정하고 카카오 로그인을 눌러보겠습니다. 눌러서 이렇게 우어스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렇게 닉네임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고 닉네임을 적절하게 입력해서 유효성이 모두 통과하면 아래 시작하기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 이걸 누르면 중복된 경우에는 이처럼 이미 사용 중인 닉네임입니다라는 경고 알림을 주고 다시 제대로 된 닉네임을 입력해서 다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가입과 로그인이 동시에 완료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희가 그 가입과 로그인 전에 기존에 이용 중이던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리뷰 쓰기 버튼을 여기서 누르면 이번에는 모달 없이 바로 리뷰를 달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리뷰 작성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위쪽에 있는 별점과 아래 코멘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별점 같은 경우에는 탭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좌우로 드래그를 해서 설정이 가능하고 아래 적절한 코멘트까지 입력을 하면 우측 상단의 버튼이 활성화돼서 이 버튼까지 누르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리뷰가 등록이 됩니다. 당연히 자기가 작성한 리뷰는 수정과 삭제 버튼이 렌더링돼서 정상적으로 수정과 삭제도 가능합니다. 네, 다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아까 봤던 내비게이션 버튼을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현재 로그인된 정보가 반영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쓴 리뷰를 눌러보면 자신이 쓴 리뷰를 이렇게 모아볼 수 있고 해당 리뷰 모아보기 페이지에서 화장실명을 누르면 해당 화장실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네, 다시 이 서랍 컴포넌트를 열어서 현재 서비스에 없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실 제보하기 버튼을 눌러서 저희에게 이렇게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제보를 하면 이렇게 완료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 이것까지 누르면 제보도 정상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버전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 들어가 보면 현재 버전 번호와 개인정보 처리 방침, 서비스 이용 약관을 이렇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이 있는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반 유저가 보낸 제보나 문의는 관리자 권한을 가진 유저가 관리자 페이지에서 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리자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리자 권한을 가진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다시 서랍을 열어보면 기존에 없던 관리자 페이지 버튼이 아래에 생긴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유저가 보낸 제보와 문의를 이렇게 나눠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어, 이제 게시글을 눌러보면 해당 유저가 보낸 제보나 문의의 상세 내용을 조회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아래에 간단히 이렇게 페이지네이션을 구현해 놨습니다. 참고로 다시 메인으로 돌아와서 이 지도 영역, 이 지도의 중심 영역은 상태값으로 이제 전역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유저가 예를 들어 다른 라우트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가 다시 메인으로 돌아와도 기존 지도 영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처리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랍 컴포넌트를 다시 열어서 이 로그인된 유저의 이름을 눌러보면 닉네임을 여기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닉네임을 여기 변경된 닉네임을 입력을 하고 우측 상단의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닉네임 변경도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회원 탈퇴 버튼도 있는데요. 회원 탈퇴 버튼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경고 모달이 뜨고 여기서 탈퇴 버튼을 누르면 서비스의 모든 유저 기록을 지우고 탈퇴 처리해 줍니다. 네, 이렇게 서비스의 전반에 대해서는 시연을 한 번 다 한 것 같습니다. 시연과 별개로 저희는 이번에 저희 프로젝트의 프로그레시브 웹앱 처리를 하였고, 더 나아가서 프로그레시브 웹앱 처리된 저희 앱 번들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 배포도 했습니다. 현재 애플 앱 스토어는 심사 중이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배포가 되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아까 잠깐 봤던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서비스 이용 약관의 내용도 이 과정을 위해 생성한 것입니다. 네, 이번 파이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만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아쉬웠던 점은 급하게 프로젝트를 완성하려 하다 보니 우리가 마주했던 에러와 그 핸들링 과정을 꼼꼼하게 다 기록하지는 못했던 점, 그리고 GitHub의 이슈 템플릿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좋았던 점은 합이 너무 잘 맞고 즐거운 분위기의 팀워크, 그리고 세션 때 배우지 않았던 스택들을 새로이 공부하면서 적용했던 점, UX적인 디테일을 최대한으로 고려하려고 했던 점, 그리고 모든 UI 요소와 인터랙션을 라이브러리 없이 순수 CSS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한 점, 그리고 컴포넌트, 비즈니스 로직 등을 잘 모듈화시키고 구조화시켰던 점 등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같이 일하는 팀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적인 면이라든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마치니 시원섭섭했다라는 소감을 남기고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발표자 디벤저스의 김태현이었습니다.